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본다. 그 말대로 우리는 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사는데요. 이 인체의 감각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먹는 즐거움만큼이나 이 만나면 좋은 친구 또는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면서 이 보는 즐거움 역시 인생의 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가장 정교하면서도 발달된 장기가 바로 이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서 이 빛과 상을 인식하는 시신경이 무려 1억 개 넘게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 카메라 해상도로 따지면은 576 메가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해상도가 한 12메가픽셀 정도니까 우리 눈이 정말 우리 인체의 가장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 눈 나이가 들수록 유독 고장도 잘 나고 건강도 나빠지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나이가 들수록 잘 생기는 안구 질환 무엇이 있고 그에 맞춰서 드시면 좋은 눈 영양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 중 하나는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실제로 이 건강심사평가원 2017년 통계에 따르면요. 안구 건조증 환자 수는 50대가 19.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환자 수는 2015년에 215만 명, 2016년에 225만 명, 2019년에는 268만 명으로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눈에도요, 이 체력이 있는데요. 이 눈의 체력 뭐냐? 바로 안구의 촉촉함이 이 눈의 체력을 좌우합니다. 촉촉함이 부족한 눈은 쉽게 망막에 상처가 잘 생기고 쉽게 피로해지고 세균 감염도 잦아지고요. 결과적으로 백내장,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눈에는요, 눈물막이 있는데요. 이제 눈물막이 안구를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눈물막은 우리가 안쪽에서부터 뮤신층, 수분층, 기름층 총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구 건조증은 크게 눈물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수분 부족형과 기름층이 부족해서 물이 증발해 생기는 눈물 증발 과다형이 있는데 한국인들의 안구 건조증은 수분 부족형이 15%, 눈물 증발 과다형이 85%를 차지한다 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눈꺼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관에서 기름을 분비해서 이 기름층에 이제 기름을 싹 발라가지고 기름층을 유지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 휴대폰 보고 TV 보고 책 보고 모니터 보면서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정상적인 경우 1분에 눈을 15에서 20회 정도 깜빡이는데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 1분에 5번밖에 눈 깜빡임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분층이 깨지면서 수분이 증발하여 안구가 건조해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안구 건조증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우리 마이봄샘의 기름 분비가 잘 되게 해주고 기름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좋은 기름을 보충해주는 영양제를 드셔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추천한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요, 2가지 방면으로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주는데요. 먼저 기름층의 구성 성분이 돼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으로 이 마이봄샘의 염증을 막아 안구 건조증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총 790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오메가3의 복용은 안구 건조증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메가3에는 EPA와 DHA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 EPA는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고 DHA는 이 마이봄샘 기능을 유지해주는 역할로 두 성분 모두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오메가3 이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구 건조증의 두 번째로 권한 영양소는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우리 아마 눈 영양제 가장 유명한 영양소가 루테인, 지아잔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스타잔틴은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엄밀히는 좀 다른 사촌지간의 이 천연색소의 한 종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 구조는 굉장히 흡사한데 아스타잔틴 화학 구조는 살짝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이 당근, 시금치, 케일 같은 야채랑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이 아스타잔틴, 연어, 새우, 랍스타, 크릴 새우 같은 해양 생물에 많이 들어있으면서 적색을 띠고 있죠. 아스타잔틴을 추천한 이유는요. 이 아스타잔틴의 강력한 항산화력과 흡수력 때문인데요. 아스타잔틴은 루테인, 지아잔틴보다 항산화력이 10배 더 강하고 이 토코페롤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 100배에서 500배 더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알려졌어요.
또한 이 구조가 이 아스타잔틴은 기름 성분과도 친하고 물과도 친한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인체에 더 잘 흡수가 됩니다. 혈류 개선과 강한 항산화 효과 때문에 아스타잔틴은 비단 눈 건강에만 쓰는 영양제가 아닌데요. 하루에 한 6mg 정도 드시면 눈피로 개선의 효과를 보이면서 또 눈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이나 피부 개선, 각종 염증 반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스타잔틴의 효과를 좀 최대한 보시려면 앞서 말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흡수하는 게 좋은데요. 이 오메가3와 함께 아스타잔틴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안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질병이 있는데 바로 백내장과 녹내장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안과에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 많이 받으시죠. 이 백내장은 눈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하얗게 흐려지는 현상으로 시야가 점점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백내장 초기에는 이 안약을 쓰면서 이 수정체 변성 진행을 늦추지만요. 수정체가 점점 혼탁해지면은 나중에는 결국 수정체를 적출하고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수정체가 흐릿해지는 이유는요. 우리 염전에서 소금물 말리면 소금이 생기면서 이제 물반, 소금반 되면서 맑았던 바닷물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수정체 안에서 맑았던 물 속에 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흐릿하게 변하게 되는 게 바로 백내장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정체를 변성시키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활성산소와 당독소 때문인데요. 이 우리 눈 안에 안구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주는 방수라고 하는 물이 가득한데 이 방수 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방수 속에 항산화 물질이 줄어들면요. 활성산소가 수정체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당이 변성돼서 세포를 공격하는 이른바 당독소를 만드는데 이 당독소 역시 수정체를 공격해서 변성을 시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당뇨병 환자들이 백내장이 많은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 바로 이 치명적인 당독소를 제거하는 영양소와 이 방수 안에 항산화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복용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권하는 제품이 바로 이 커큐민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커큐민, 이 강황, 커리 주성분이고 이 노란색 색소를 띤 커큐민은 이 최고의 당독소 억제제라고 할 정도로 당독소 제거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당 관리 꼭 하시면서 커큐민을 함께 좀 챙겨 드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권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인데요. 이 수정체와 방수액 안에 보면요, 비타민 C가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 C가 눈에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비타민 C는요, 이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수정체를 보호하는 하고요. 또 항산화 능력으로 안구의 생리적인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스페인에서 55세에서 74세 성인 3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보면요. 혈중 비타민C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이 일반인보다 백내장 발병 확률이 64%나 적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병, 이제 녹내장이 있죠. 녹내장은 눈 안에 있는 방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 마치 물풍선에 물이 계속 차올라 빵빵해지듯이 안구 속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을 압박을 해서 이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이 압박받으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혈액 공급을 못 받은 시신경이 죽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부터 이제 시야가 점점 어둡게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명까지 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녹내장을 눈에 생기는 고혈압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근데 이 녹내장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눈에 생기는 치매예요. 왜냐면은 이 녹내장이 생겼던 환자들의 시신경을 조사를 해보니 시신경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치매 환자들의 뇌신경에 축적되는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알려졌거든요. 그게 시신경에서도 발견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 순천향의대, 연세대의대 공동 연구팀이 녹내장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조사한 결과 녹내장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정상인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도 1.8배 더 높았고 70세인 경우에는 2.8배 더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고 하니까 이게 녹내장과 치매가 또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서는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생성이 되면은 눈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씻겨 내려가는데요. 이 눈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면 점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씻겨 내리지 않고 이 시신경 세포에 조금씩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녹내장에 도움이 된 영양소를 따지면은 첫째는 이 눈의 허혈, 이제 피가 잘 못 도는 거, 그리고 저산소 혈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어야 되고, 이 둘째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이 은행잎 추출물은 원래 뇌나 말초의 혈액순환 장애에 좋다고 많이 알려졌지만요. 눈의 혈류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 녹내장 환자의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양소는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제 노토진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 또 이제 혈류순환 개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신경 세포의 손상을 억제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포도나 블루베리, 체리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일종의 폴리페놀이라는 이제 항산화 물질 성분인데요. 아밀로이드 정구체 단백질 생성을 감소시키고 베타 단백질이 응집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눈에 좋은 영양제 성분들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한 성분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배우이자 이제 남은 생애를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보냈던 그 배우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름다운 눈을 위해서 나는 다른 이들의 좋은 점만을 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눈 건강에 유독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눈이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 또 아름다운 경치와 소중한 추억을 들여다보며 우리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 이제 노력하는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교